영조! 어제 재밌게 잘 놀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숙제가 좀 있네요. 근데 어제 그 자리에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국인들이고 전부 다 그날 처음 본 사이거든요. 근데 지들끼리 대화하는데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하이소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네 계층이 잘났니? 내 계층이 잘났니? 안 꿀리려고 서로 그냥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써요. 아니 태국 사람들끼리 태국에서 만났으면 태국어를 써야지. 태국인들끼리 이런다고? 뭐 어쨌든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태국에서 꽤 유명한 푸드 인플루언서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를 따라 방콕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태국 정부가 가성비 싼 마이 이미지 버리고 고급화 럭셔리 정책을 펼친다는데 도대체 태국의 럭셔리가 뭔지 저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물론 제 돈 한 푼 안 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동해 보시죠. 렛츠고! 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거든요. 불과 3km밖에 안 돼. 근데 그랩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택시비가 200바트이 넘어요. 한국 돈 10,000원. 그래서 택시는 포기하고 결국 BTS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나라 생각해보면 이런 게 바로 태국 여행하기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가뜩이나 밖에는 40도 넘는 더위인데 BTS 타기 위해 걸어가야 되고 계단 올라가야 되고 뭐 쾌적하게 휴양하러 온 여행객들한테는 이런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싼 마이 가성비를 포기하고 럭셔리로 간다고? 와 너무 덥다. 진짜 선풍기 필수입니다. 필수. 와씨. 사니까 싸얌 타올라이캅. 28 ครับ 자 일단은 두 정거장 정도 가는데 28밭. 여기 방콕 지상철 비용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한국 비교하면 겁나 비싸. 게다가 환승도 안 돼. 하지만 방콕 사람들은 맨날 이 비싼 걸 타고 출퇴근한다는 거.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지. 자 어쨌든 BTS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천국이다 천국. 야 지금 식당 근처에 왔는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이런 노포 감성. 야 이런 것 때문에 또 방콕에 오기도 하죠. 제가 계속 방콕의 안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의문점만 가져오는데 또 이런 거 보니까 칭찬할 건 해야죠. 이제 이런 거는 한국에서 느끼기 힘든 야장 감성. 좋지. 근데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비 오기 전 태풍이 몰아친다는 거. 지금 다 날라오고 있어. 야 씨발. 아유 뭔 일이야. 자 드디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소마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야 근데 입구서부터 미쉐린이 있네. 아니 뭐 미쉐린 이렇게 흔한 거야? 뭐 가는 데마다 다 미쉐린인데요? 콩기네도 많아 이런 거. 근데 가격이랑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 들어보니 요즘 여기가 하이소들이랑 방콕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오는 곳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안에 들어와서 과연 그 가격과 퀄리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럭셔리함이 느껴지는데. 사디카. 야 그리고 태국 영화에서나 보던 키친이 여기 보이네요. 사디카. 야 오픈 키친이야? 아무래도 여기 끝장나는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분위기 미쳤는데? 개 비싸겠지?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서 돈 안 쓰고 꼽사리만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침 친구가 보이네요. 하이 따따. 자 이 친구가 바로 태국의 푸드 틱토커 따따라는 친구입니다. It's my honor to come here. Thank you for inviting me. Our restaurant today, and but chef gonna prepare for the recommend menu. 아니 근데 태국 사람들끼리인데 왜 영어 쓰시는 거야? 진짜 영화에서 보던 돈 많은 사장님 딱 그 느낌이야. 쏠 수 있어. 아니 Your hand. 티슈피야. Yes, let me put on in your hand. 와, 야 역시 비싼 레스토랑은 다르긴 다르네요. 손수건도 까서 주신다고요?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is. Too much service. Right? Normally. Yeah. You have to do yourself now. Yeah. They got it ready. They say they prepare 14 dishes. 14 dishes. 뭐 14가지 음식이 제공된다고 하고 뭐 부족하면 더 준다고 하는데 또 이런 데서 눈치 없게 막 먹으면 그것도 안 될 짓이죠. 뭐 이 친구 이름 팔아서 온 건데. We could recommend you to start with sato to open your palate, and then we could have some kind of things. The Thai rice wine. It's Thai rice. Yeah. Let's try it. Yeah, let's go for it. Okay. 자 이게 태국 막걸리랍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주신다고? 자 그러면 럭셔리답게 기풍 챙겨서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So they let us try first. 오 국수당 쌀 막걸리.
근데 거기에 살짝 버블껌 향을 섞은 듯한 느낌 나요. 오, 괜찮네. I can feel some like bubblegum smell a little bit. Like fruity. 자, 그리고 그 다음 술이 도착했네요. What is this? Like method is like a sake. 아, 사케. 태국 소주. I like the noodle one. You want the second one? What do you think? 이게 어떤 맛이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청주랑 좀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조금 화학적인 냄새를 살짝 더 제거한 딱 정종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지금 간단한 에피타이저가 도착했네요. 이거 분명 야시장에서 맛본 적이 있는 맛인데 더 고급스러워요. I felt something like curry pop, and then I felt some coconut smell and some red curry. It's good. 근데 확실히 맛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 가격이 얼마나일까? 딱 달랑 3개 나왔는데 저 한 접시에 400바트야? 지금 제가 먹은 한 조각이 거의 6,000원 꼴이에요. 이거 맞아? 자, 다음 먹어볼 거는 이거. 자, 노란색 머스타드 같아 보이는 거 안에 또 분홍색 다진 돼지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살라미 향이 좀 나요. 육회를 포카칩이랑 같이 먹는 느낌? 이것도 일산 지역에서 많이 먹는 생고기 육회 딱 그런 맛이 나요. 이것도 물론 한 접시당 뭐 25,000원 정도. 자, 다음 먹을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해파리 냉채처럼 보이는군요. 직접 말아주시는데? The travelers face the belly on top like this. 아니, 쏨땀이에요? 그만 비비세요. 아니, 쏨땀 넣어? 자, 일단 직원이 비벼진 이후로 뭐 쏨땀 비주얼이 나긴 해요. 이거 굉장한 퓨전 음식이다. 일산의 얌 음식과 멕시코의 타코 그런 복합적인 맛이 섞여 있어요. 여기 주방장이 일산 사람인가? 자꾸 일산의 향이 나네? 오겹살 튀김. 이 야시장에서 먹는 오겹살 튀김이랑 거의 맛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셰프들이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알아요. 뭐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버섯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최적의 조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 고등어 튀김 같아 보이는 거. 이게 제일 맛있다. 고등어인데 카레랑 같이 먹으니까 개맛있네요. 그리고 850바트짜리 새우. 야, 또 고맙게도 비싼 새우. 요거를 저 통째로 줬어요. 아니, 가야 먹죠. 빨리 가요. 빨리. 아니, 먼 거 쳐다보고 있어, 부담스럽게. 아니, 그래도 여기 격식 있는 곳이니까 최대한 이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퍼포먼스가 점점 크게 달하는구만. 아니, 깽솜 마이카? แกงส้มค่ะ 아, 디마카. 한국의 김치찌개 포지션 깽솜입니다. 근데 깽솜에 들어가는 식물인 꾸이차이를 안에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링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네요. 비주얼은 완전 떡볶이의 튀김입니다. 자, 과연 이 식당에서 먹는 깽솜은 제가 시장 길바닥에서 먹은 것과 비슷한 맛이 날지. 국물이랑 튀김은 시장보다 맛있어. 근데 생선이 별론데? 생선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좀 다른 거를 골랐으면 좋았겠지만. 갑자기 이 따따란 친구의 친구 만났어요. 야, 역시 하이쇼끼리는 다 아는구나. 이 옷 보면은 복장부터가 비싸요, 비싸 아주.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방콕 좁아서 이렇게 만나는 게 보통적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역시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딱딱 다 정해져 있나 봐요. 여기 궁금해서 와봤대. Can I ask this? Everybody say any traveler no one come to Thailand. What you think about this? So I think like the Western media is a little different from like the media here. Like like people always ask me, oh my god, is Bangkok scary? Like my friends from abroad, and I'm like, I'm living here. Like I'm fine. Like nothing's wrong with me. They're like, oh, is there like kidnapping stuff? Like are people like in danger and stuff like that? And I'm like, I don't hear about this. And like I think if you're like intelligent enough, like it's fine, right? So I think like unless you come here and you really like see for yourself like how it is, like you'll see that like
Bangkok and Thailand overall, it's pretty safe. I think if you're like smart enough. I think Bangkok society changed it. When I came to Thailand first time, that's when maybe 8 years ago. Right. So that's when everybody innocent feeling. And with 3,000 baht, when I go to RCA, I can order some black label. And then drink, keep it. And then next day, drink again. But now, 3,000 baht, only Regency finish. Yeah. You know, so Bangkok definitely did change. I mean, I'm pretty sure for the good to a certain degree because it's now, like my friend said, it's very civilized here. 자, 일단 뭐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얘기했다간 정치적인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대화를 마쳐야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의 인사. 따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콕에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잘 꼽살이 꼈다. 자, 이렇게 태국 인플루언서 친구 덕분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먹어본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맛과 분위기 정말 훌륭했습니다. 파인다이닝 느낌 나는 곳에서는 여기가 가장 쌀걸요? 근데 싼 편이라고 해도 몇 개 시키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굳이 동남아까지 와서 한국이랑 비슷한 가격을 내고 이 럭셔리를 소비할 이유가 있을지는 싶어요. 우리가 진짜 태국을 사랑했던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어쨌든 덕분에 너무 잘 먹었고요. 이렇게 태국의 럭셔리 식문화도 느껴봤으니까 다음으로 밤의 럭셔리함도 한번 즐겨보려고요. 자, 다음으로 태국 친구들을 따라서 온 곳은 방콕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에 있는 루프탑바예요. 이게 김튼 말레이라는 호텔 40층에 위치한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보는 야경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나 가격이죠. 분위기가 좋으면 뭐다? 가격이 비싸다. 자, 일단 들어가서 야경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듣기로는 페루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딱 페루 느낌 나네요. 지금 이 창가 쪽으로 오니까 방콕 시내 뷰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또 오랜만에 방콕에 와서 이 야경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내가 43층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지금은 개망해서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있죠. 자, 그러면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이제 분위기야 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캅. 자, 친구들 만났어요. 진짜 태국 친구들 있으니까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 끝장나는 루프탑바의 칵테일 가격은 얼마일까요? 야, 무슨 평균 500바트네? 칵테일 한 잔에 2만 원이라. 와, 여기 가격 살벌하네요. 그래도 이 야경이랑 이 전문적인 밴드의 공연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따따가 리뷰를 하기 위한 페루 음식이 도착했네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음식 짬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양 없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매너 선수. 개꿀맛 맛있어. 자, 이제 술도 그냥 마음대로 시키래요. 메뉴를 보니 신기한 칵테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짜로 먹는 주제에 너무 비싼 거 시키면 눈치 보이니까 적당한 440바트짜리 페루 칵테일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것도 비싸지만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며 한 입 먹어보려는 순간 빨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고급 칵테일답게 시나몬에 불 붙인 거였어요. 입술이 완전 데워버렸습니다. Oh, you ate it? Wow, Actual tooth breaker now. I think this is straw. Breaker. 자, 잠깐 지금 화장실로 도망쳐 왔는데요. 여기가 나는 방콕에서 가장 좋은 루프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처음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한국 루프탑에서 이런 이색적인 느낌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보단 돈을 더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 생각해보면 나름 방콕 루프탑도 올만한 가치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바로 들어갔는데 어떤 중년의 빡빡이 아저씨가 미소녀들과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급질투 폭발했습니다. 저 빡빡이 아저씨가 나이값을 못하고 어린 여자들이랑 춤을 춰! 배부럽네요. 저도 저 정도 나이가 돼서 빡빡이가 되면 저렇게 놀 수 있을까? 힘들겠지? 어쨌든 정신을 차려보니 빡빡이 아저씨 대신 슈퍼마리오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여기 셰프님이 따따한테 인사하러 오셨다는데 어차피 저한텐 관심도 없을 거예요.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는 척 해줘서 감사합니다. 셰프님도 오셔서 맘껏 주문하라고 하셔서 맘 놓고 주문했습니다. 한 잔에 700바트짜리 히비키. 아, 친구랑 오니까 좋네요. 이런 비싼 소리 무한 리필이. 달라. 역시 비싼 술이 달라요.
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덕분에 여기서 술 2만 번 넘게 먹고 또 다음 장소 이동합니다. 근데 옆에서 뭐가 자꾸 움직이냐 하고 봤더니 저와 같이 음식 짬 처리하던 친구였어요. 억바이. 나는 여자친구 아니 꺼져. 아유, 이 친구 덕분에 오늘 진짜 2만 밭 이상 술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감사합니다. 다음 장소로는 또 방콕에서 가장 비싼 나이트클럽에 갈 건데요. 거기서 또 방콕을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요즘 방콕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이래요. 어퍼하우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제가 방콕에 있던 시절에 여기는 없었어. 근데 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제일 핫하고 멋있고 이쁜 사람들만 온다. 근데 그 대신 가격도 제일 비싸다라고 말을 하네요. 야, 이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또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테이블 안 잡으면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물어보니까 10시 왔는데도 자리가 없네요. 테이블을 잡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어퍼하우스의 가격과 분위기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10시 왔는데 테이블이 없어. 와, 이 거리가 완전 한국의 첨당동 느낌이 나요. 알고 보니까 이 거리가 3년 전에 제가 살았던 그 거리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상권이 달라졌네요. 야, 무슨 부자 마을 됐는데? 자,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GOT라는 술집이에요. 뭐 여기도 잘 나가는 곳인가?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화려한 술병들과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하도 로컬만 다니면서 사람들 축구복만 입은 거 보다가 제대로 꾸민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메뉴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가격이 19만 밭? 옆에를 보니 다른 건 3만 5천 밭이에요. 서둘러 칵테일 가격을 보니 다행히 500밭이네요. 근데 하도 디폴트가 500밭이다 보니 이제는 무슨 맥주값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입장료도 있고 테이블 잡으려면 최소 10,000밭은 써야 된다는데도 신기하게도 비어있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만 온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즐겨보려고 손목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과연 여기서 태국 로컬 춤을 춰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지만 품격 넘치는 이곳에서 고릴라 춤을 추니 여기는 그런 곳 아니라며 이곳의 춤 스타일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콕이 아닌 강남으로 변해버린 듯한 모습에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GOT라는 클럽에서 잘 놀고 나왔습니다. 아니, 잘 못 놀았어요. 여기 분위기가 남자들은 무조건 10,000밭, 20,000밭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랄까? 근데 또 그렇게 시켜도 막 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을 쓸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놀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럽 나오니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3,000밭으로 RCA에서 놀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태국 방콕에 온다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방콕인데 진짜 올 때마다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작 문제는 방콕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가 발전하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내 수입도 늘어났어야 정상인데 뭔 놈의 채널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버는 게 똑같습니다. 아이고 어리야. 자, 이렇게 숙소로 잘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그 태국 인플루언서 친구 덕분에 잘 먹고 잘 놀다 왔네요. 뭐 어쨌든 예전과는 다른 방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 총 기간으로 따져보면 6년 넘게 방콕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3,000바트가 돈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콕에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이제 태국 정부가 가성비 나라 이미지를 버리고 럭셔리 여행지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가격만 겁나 올랐지 여전히 동남아 특유의 싼마이 감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돈 쓸 거면 한국에서 놀아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방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방콕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시 제 보금자리인 콩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컵!